그러니까 와. 이거를 보고 그래서 어. 나같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모자란 사람은 네네. 남들이 다 알려진 것 말고 네. 모르는 곳을 찾아가갖고 투자를 해야지 소액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네, 파쇼의 세상 답사기 스마트 튜브 TV에서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답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스마트 튜브 네이버 카페 스텝 중에 한 분이신 하이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답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답사에 대한 열정은 저보다 훨씬 더 크세요. 왜냐면 이 추운 겨울에도요, 지금도요, 자전거를 타고 거의 이제 쉬는 날마다 이렇게 답사를 하시는데, 그 답사하는 것들이 이런 공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언덕도 있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낙후된 곳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좀 역사적인 문화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이런 역사와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답사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좀 했던 것들을 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갖고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인적인 답사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소개해드린 자리가 될 테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스마트 튜브 스텝이신 직장인이십니다. 여기 저희 직원은 아니시고요. 예, 하이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이넬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오히려 제가 답사 다니는 곳을 더 관심 있게 네. 봐주셔서 또 그거를 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네. 어떤 제목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한 제목은 내 서울의 숨은 그림 찾기라는. 야, 이거 나중에 그대로 책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 시작은 네. 인문학과 부동산은 어울리는 주제일까라는 생각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제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부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틀리거나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그냥 기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팩트 확인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뭔가요?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계기가 네. 지금 김시덕 박사님이라고 너무 유명하시고 저희 방송에도 많이 네네네 나오셨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네. 이게 워너비로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서울이란 곳이 너무나 다양한 시간들이 모여 있는 장소다라는 그 글자에 너무나 제가 반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거진 2년 동안에 답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 농촌 지역의 흔적, 서울에도 아직까지도 농촌의 서울이 있다라는 네. 마곡에서부터 좀 우리가 개발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에 그런 판자촌이 있었던 송정도까지 네. 거진 이런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도대체 어떻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냥 뭐 집만 오래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건가? 근데 보통은 저희가 낡고 오래된 거라는 의미는 조금 부정적이고 나쁜 뉘앙스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딱 들어가면은 네네. 갑자기 더 좋아지는 걸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오래된 것들은 도대체 어떤 순서대로 되는 거지? 뭐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오래된 낡은 아파트, 낡은 집들이 많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서울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의 역사와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정착과 개발 이주가 도돌이표처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정착, 개발, 이주가 계속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네, 정착이 되면은 거기가 개발이 되는데 예. 또 개발이 되고 또 이주가 되고 다시 그렇죠. 또 정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부터 네.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년 경술 국치로부터 시작된 네. 이주의 역사가 을춘형 대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뿐만 아니라 뭐 김포, 강화, 부평까지 잠길 정도로 엄청 큰 홍수였는데요. 네네. 이 홍수의 흔적은 한강대교 강북 쪽을 가시면은 다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을춘형 대홍수에 물이 찼었다. 일본 사람들은 네. 예전서부터 일본에서 집을 지을 때는 자연재해, 지진이나 해일, 홍수가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맞아요. 해안가에 안 살고 산 중턱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음. 본인들이 살았던 그 입지에 네.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도 피해가 덜했었고, 그러네요. 네, 조선 사람들, 저희 나라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거를 기존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평지에 살다 보니까 홍수의 피해가 너무나 사상자도 많이 났었고 집도 다 물에 잠기고, 그래서 그분들이 송월동 또는 행천동, 그리고 또 거기는 예전서부터 토굴민들이라고 아. 서울 성벽에 흙이 있는데 네. 그 흙을 파서, 아.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살았으니까 좋은 네. 주택에 살았고 음. 그렇지 못한 조선인들은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토굴민들이라고,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지역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이 간 곳이 바로 아현입니다. 아현동. 네, 아현동. 아현동이 그런 타연이 있었구나. 네, 북아현동하고 아현동에, 굴레방딸이 옛날에 있었을 네, 때 네, 그런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신 거고, 어. 그분들이 가셨으니까 거기서 또 정착해서, 그쵸. 저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살아남는. 그럼요. 네, 살아남죠.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 토착.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네. 그 아현리 높은 그 산등성이에서도 네. 집들을 만드시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뭐 레미안 그 보니까 마레포 네, 다 네, 언덕이잖아요. 네,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북아인호텔도 다 언덕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그 도니문입니다. 지금은 도니문 도니문 뉴타운. 뉴타운. 그 도니문 뉴타운이 바로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제일 처음 개발된 게 조선민들을 쫓겨낸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낙후가 돼서 재개발이 먼저 일어났고, 네네. 거기에 살던 조선인들이 쫓겨나서 정착하고 살던 곳이 네네. 이제는 그 다음 순번이 돼서 와. 북아현 뉴타운, 아현 뉴타운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제가 와. 이거를 보고 그래서 어. 나같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 자본금이 모자란 사람은 네네. 남들이 다 알려진 것 말고 네. 모르는 곳을 찾아가갖고 투자를 해야지 소액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하고 인문학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은 인문학이구나. 야. 네, 그래서 저도 네. 깜짝 놀랐고, 네네. 이런 배경을 갖고 서울을 탐방해야겠구나라는 네,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네, 아닙니다. 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의 순서가, 그리고 네네, 또 그러네요. 네, 이전에 그 김시덕 박사님께서도 서울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셨었을 때, 네네. 네, 이런 설명을 했었을 때 다 그런 이주의 역사가 다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제가 유심히 듣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도돌이표가 생기는구나라고 네,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50년대 도시화가 됐던 을지로나 영등포, 남대문, 그쵸. 그다음에 70년대 서울이 계속 광역화다. 지금도 광역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때도 서울하면 4대문만, 그렇죠. 즉 전차가 가는 곳만 서울이었는데 네네. 지금이나 예전이나 서울이 가장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울을 네. 좀 더 광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70년대 개발된 곳이 바로 은평, 불강, 녹번, 홍제. 아. 네.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마찬가지로 홍수 피해. 그 다음에 그때 또 서울을 개발하다 보니까 안 좋은 주거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싶다 보니까 또 그분들을 또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주 철거를 당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주 철거를 당하신 데가 바로 봉천동, 신림동, 지금의 사당동. 그러니까 강북에 있던 분들이 이주철거를 당하면서 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네. 한강 이남으로 네. 제일 저렴했고 개발이 덜 돼 있었던 네, 맞습니다. 지금 관악구, 네. 동작구 일부 네, 뭐 그런 쪽이네요. 양곡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관악구 이쪽이 되겠네요. 저 때는 또 서울대도 없었을 때잖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지금의 이런 숭이동, 대방동, 그다음에 여의도를 개발하고 또 이촌 이런 쪽에도 철거민들을 발생되다 보니까 네.
목동 뚝방 동네, 그러니까 지금의 목동 신시가지.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김시덕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은 사람이 안 살던 곳, 왜 안양천이 빈번하면 넘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네 그쪽으로. 네네. 그리고 또 그곳이 다시 목동 신시가지로 나지로 개발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다시 재건축으로 재개발이 되고 지금 또 네네네, 예, 네. 또 뭡니까 노후 계획 도시라 해서 네, 또 네, 지금 네, 진도가 또 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가장 이게 큰 저희 역사 중에서 큰 이주의 역사인데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 그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광주 대단지라는 걸 개발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의 성남 수정구 중원구. 중원구. 네. 네. 예전에는 조금 낙후됐지만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인셉션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곳으로 저도 그 포스팅한 걸 봤는데 네, 아마 그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인데 네, 언덕이 구획이 높고 구획이 네. 직사각형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곳이 지금은 다시 또 화려하게 탈바꿈을 해서 맞죠. 많은 재개발이 있었죠. 네, 재개발 제거가 돼서 과거의 기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성남에서 가장 새 아파트고 괜찮은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지 대규모 이런 택지, 네. 제 정비 사업들의 역사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가 네. 지금 보기에는 많이 더 낙후가 돼서 네. 재개발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선인들이 살던 곳이 그 후에 낙후된 지역으로 바꿔져 버려서 네. 다음 차례는 그 순서대로 이거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네. 큰 그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돼가고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일본인 주거지가 가장 큰 곳이 저도 몰랐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장군의 아들 혹시 아십니까요? 그 김두한이랑 그렇죠. 하야시랑 권종통 나오잖아요. 네 항상 싸우는 곳이 종로였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은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 종로에서 싸우지? 종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와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다가 네. 이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그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종로 북측은 조선, 네. 종로 남측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세력이 부딪히는 데가 가운데인 종로일 수밖에 없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싸웠다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의 후암동, 그 다음에 필동, 그 다음에 장충동, 지금 네네. 동국대에 있는 다 이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재개발도 나중이 된다고 하면은 아 이런 지역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재개발을 떠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서울의 역사 기록을 찾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일식 주택 그런 오래된 가옥을 찾으려면은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네네. 그래서 전환이 싹 된 겁니다. 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네. 일본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곳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식 주택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건 아무도 서울에 일식 주택이 있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궁금증으로 해서 네 찾게 되었습니다. 일식 주택 탐방. 예, 한번 첫 번째 지역이 후암동이었고요. 조선은행 사택. 와, 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 삼판 정류장이라고 과거의 이름으로는 삼판 정류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후암동 주민센터 근처입니다. 아, 후암동 주민센터. 네, 후암동 예. 주민센터. 그래서 네. 이 삼판 버스 정류장에서 조선은행에서 일하시는 저 은행원 분들이 네. 버스를 타고 아쉽게도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저는 전차 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네. 버스를 타고 경성역에 가셔서 경성역에서 전차로 환승해서 네. 조선은행 앞으로 내리시면은 네, 이렇게 좋은 교통편이 있는 삼판통이었었고요. 아, 그때도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네. 거리는 네, 좀 네. 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빠른 네, 시간에 올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러네요. 환승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어. 지금의 송원 부지가 예전에는 아마 식산은행,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전신이었는데 네네. 식산은행의 사택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사택이 있었고 네.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었고 그 직원들은 그때도 복리후생이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코앞에 전차 정류장이 있어갖고 네네. 전차 타면은 바로 은행으로 올 수 있었던. 아,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은 이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네네. 바로
현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이 어. 옛 조선은행 사택 자리에 이름만 바뀌고 건물이 바뀌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 후암 생활관이 지금도 은행 거예요, 그럼? 네, 이 현판을 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재밌다, 재밌다. 어.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네. 길, 철도, 어. 중요한 건물들은 네. 이름만 바뀌고 비록 헐리지만 다른 건물로. 어. 그 얘기는 결국 그 땅을 갖고 있는 땅의 가치는 세월이 지나도 네. 결코 변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서 네. 새로운 형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멋진 이론이네요. 땅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 아, 네. 저도 그래서 멋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곳에 가시면은 그 관사나 사택이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일시 목조 주택으로 사택을 만들었었고 아니면은 그렇죠. 1층이나 2층에 벽돌조 음. 아니면은 직급이 낮게 되면은 직급이 높은 분들한테는 지금의 단독주택 같은 건평이 한 60평에서 100평 정도가 되는 사택이 주어졌었고 네. 일반 행원 같은 경우는 대지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2호 연립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집이 두 개가 연립돼서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이런 식의 주택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호 연립. 네, 2호 연립. 어떻게 보면 진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지금 좀 전신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음. 제가 그 아까 봤던 옛날 그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갖고 지금의 그 위치는 어디쯤일까라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네. 오, 이거 멋있는데요? 네. 깔끔한데? 보시면은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네. 다세대 빌라나 단독주택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요? 이건 뭐 고급 주택들 같은데? 네, 무슨 맞습니다. 뭐 박물관 같기도 하고 미술관 네, 같기도 네, 보이기도 네. 하고. 왜냐하면 건평이 크기 때문에. 예. 네. 이태원이나 저희 한남동 가면은 재벌집. 네, 그런 맞습니다. 단독주택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만이 건평이 큰 대지를 바탕으로 1층 이상의 2층에 그리고 수세식.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단어로는 문화라는 네. 뭔가 깨끗하고 음. 합리적이고 좋은 것들 그걸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집들은 누군가는 다 불화를 받았었겠고. 적산 가고 그런 거 네네네.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의 부잣집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좋은 주택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계속 남아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모양이 다르네. 두 건물은 비슷한 직급의 사택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적기화로 되어 있는데 네네. 위쪽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는 같은 시기에 음. 똑같은 건축가가 지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급이 높은 조선은행 사택의 흔적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때도 금융권은 파워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식 목조 주택의 흔적인데요. 네네. 재밌습니다. 일단 제 표현으로는 재밌는 주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좀 남아있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떤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목조 주택을 지으면서 내구도를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네네. 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네네.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이 그 이전에 지어졌던 그 형태는 대부분 유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태는 유지한다. 네네네. 시멘트로 바르던 네. 그런 식으로도. 재질은 바뀌고 외벽은 알겠습니다. 바뀌더라도 기본 형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보여주신 저 사진을 보니까 저게 그냥 시멘트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목조 주택을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그 소위 말해서 군산 가면 지금 또 아, 네, 네. 하야시 주택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양이 똑같네. 네, 그거 네, 이제 네. 천장 부셔도 2층짜리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 나왔던 하야시 주택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었거니 생각을 했다가 이 일본식 목조 주택의 특징을 알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뾰족한 박공 지붕에 창이 크거나 돌출되어 있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부분의 일식 목조 주택 형식을 띈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주택들 디자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네네. 그게 다 일식 주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을 갖고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식 주택이라고 뭔가 저희가 지금의 어떠한 이념적으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네, 그 당시에는 한옥이라는 거는 저희가 난방을 바닥 난방이지 않습니까? 온돌. 네. 그러니까 온돌의 가장 큰 단점은 2층에 난방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 2층 집이 없는 이유는 온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식 목조 주택이라는 건축 기법이 들어오고 네. 서양식 기법이 들어오면서 온돌에 대한 난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네. 난로. 네, 난로로 하다 보니까 다다미 방 네, 그런 거 있잖아. 2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신문물이었던 거죠. 네, 주택 네. 건설 방식에 있어서. 네. 그다음에 또 독특한 특징이 창이 큽니다.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옆에 이게 색다르게 또 조그만 창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두 집을 보시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재질은 다르지만 뭔가 유사성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결국 이 두 집은 같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하지만 창문은 없애거나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 위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저기죠? 거기 후암동 그 좀 언덕 위쪽에 그 카페에 네. 생겼던 거. 네, 맞습니다. 저기 루프탑 있고 거기죠? 그래서 후암동 주민센터 뒤쪽 골목으로 네. 쭉 지나가시다 보면은 네. 네. 그리고 항상 골목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길만 다니면 안 되고요. 네. 큰 길을 가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뭔가 작은 골목이 보인다. 그러면 100%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네. 골목이 재밌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계단도 있고 또 내렸다 보면 또 밑으로 쫙 펼쳐져지는 또 장관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 네. 가장 큰 특징이 야. 네, 이렇게 돌출된 창. 돌출된 창. 네. 근데 이 창의 형태를 안 바꾸시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뾰족한 그다음에 이렇게 돌출된 창. 네. 또 2층이나 1층 이상이다 싶으면은 네, 대부분의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은 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저게 그냥 막연하게 오래된 집이 아니라 그때 일본식으로 지어진 목조 주택이 원형이었구나라고 아시면은 지나가다가 뭐 친구, 자녀, 애인한테 데이트하다가도 내가 요새 핫한 데가 다 을지로면 물레동이면 다 그런 데는 다 지금 일본식 건물들의 형태들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자그마한 얘기 들어도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뭐 자그마한 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는 네. 척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또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그러네요. 보시면은 다 이렇게 뾰족한 박공 지붕에 음.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돌출창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요 집의 뒤쪽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공 지붕에 돌출된 창.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와를 많이 손보고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다른 작업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일식 주택의 원형을 후암동에 가시면은 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네. 일식 주택은 아닌데 저희가 흔히 보는 단독 주택이나 2층 주택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많은 형태. 네, 많은 형태이지만은 이게 또 시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80년대에 지어진 2층의 단독 주택의 모습이거든요. 야. 네, 그래서 80년대 때의 특징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80년대 때에 지어진 단독 주택이나 2층 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직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직선을. 네, 직선을. 그러네요. 네. 옥상 있고 직선이네. 네, 직선 이렇게 되게 테라스가 있고 직선을 많이 사용한. 네. 그래서 같은 2층 단독 주택이라 하더라도 직선을 사용한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80년대 때 지어진. 네, 네, 직선 네. 80. 이거 재밌네요. 왜냐면 네. 그때도 그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제는 1층만 하다가 다세대라는 개념 혹은 2층. 그러니까 내가 주인집인데 1층만 지을 게 아니라 네. 당연히 한 층 더 올려서 혹은 반지하를 만들어 갖고 임대를 주고 나는 살고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새로 생겨서 그렇죠. 80년대 네. 주택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 월세를 많이 받았어.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네. 그 월세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네. 그리고 70년대 때는 여기에 안 나오지만은 새마을 주택이라고 새마을 주택. 네. 그렇죠. 있었죠. 네. 새마을 주택 혹은 조금 럭셔리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불란서 주택. 불란서 네. 주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란서란 말이 뭔가 좋은 거. 네. 네. 고급 아니면 새로운 거. 예. 그 프랑스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파리바게트. 네. 그래서 불란서 주택이라고. 그래서 네. 주변에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네. 지붕의 가운데에 그 삼각형이 만나는 지붕 아래에 동그란 혹은 네모난 그런 창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집에도 있었어. 네네네. 그거는 70년대에 지어진 불란서 주택입니다. 아, 불란서 주택. 네네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또 70년대, 80년대에 따라서 주택이 지어진 거를 다른 거에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은 네. 예전에 그 자리에 이름만 바뀌고 건물만 바뀐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에 아. 네 이렇게 이게 한국은행 거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후암생활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자리에 있고 네, 현대식 건물로 네 싹 현대식 그냥- 건물로 싹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생활관이 네 생활관이니까 뭐 아마 저기 네. 기숙사나 뭐 그런 거 들지 않을까? 네, 왜냐면 맞습니다. 저기도 지방 분들 올랐을 때 하는 것들이니까 꼭 무슨 대사관처럼 생겼네요. 미국 건물이 네, 네. 너무나 네. 이렇게 복리후생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조선은행 부장 및 과장급 네, 사택이죠? 부장 및 과장급. 네. 재밌다. 네, 아까 봤던 건물하고 유사한 형태인데요. 네. 이렇게 부장 과장급이라고 하면은 네. 거진 뭐 절대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큰 힘을 가지신 분들이었었는데 네. 여기 옛날 지도를 보시면은 네. 여기 노란색으로 점선이 치어진 곳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아까 후암동 생활관 자리였었고요. 네. 이 자리가 지금의 주민센터. 어. 그다음에 여기가 경찰서. 어. 경찰서가 있는 자리일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부장 및 과장급으로 적기 때문에 모양도 이렇게 좀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네. 색다릅니다. 그리고 대지 건평이 커서 어. 근데 이 당시의 모양은 다 사라졌고요. 그렇겠죠. 네, 사라졌고 다만 옛날 항공 사진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없는데 옛날 항공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항공 사진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7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봤는데 네. 아마 중간에 그러니까 84년도까지에는 무진각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네, 지붕. 지붕 형태를 무진각이라고 하는데 네. 요 위치에 집이 계속 무진각을 가고 있다가 어. 9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원뿔 형태로 동그랗게.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했겠네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집이 84년 이후에는 새롭게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했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 형태라고 했다고 하면은 한눈에 여기가 사택인 거를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모양이 한번 바뀌어갖고 네네. 제가 한번 이렇게 과거 항공 사진까지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이때쯤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장급 사택이 두 채가 이렇게 크게 옛날 사진이지만 엄청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요? 저렇게 먼 네. 사진에서도 집 한 채 한 채가 보일 정도면 무진장 큰 거네. 네, 맞습니다. 큰 대기업의 뭐 네. 그런 주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큰데 이때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네. 조선은행 사택 부장급은 이렇게 2층에 음. 2층에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어. 네. 뭐 일반 뭐 목조식 2층이 아니라 네네. 진짜 튼튼하고 좋게. 좋네요. 네. 그런데 대지가 넓다 보니까 네. 현재는 이 자리가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네. 이런 네. 큰 건물로. 네, 큰 오피스가? 건물 아파트 아파트인가요? 네네 공동주택으로. 네 공동주택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가 요 두 자리였었는데 지금은 흔적은 사라지고 이렇게 아파트 형식의 연립주택으로만 공동주택으로만 남아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 흔적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은 네. 그 흔적은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을 했구나라고 확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암동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계속 다른 지역도 듣고 싶은데 저 지역들 다 답사하신 곳들 네,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오늘은 네. 첫 시간으로 일단 용산구 후암동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다른 지역들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이제 또 연관된 지역들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써주시게 되면은 아마 하일랜님께서 힘을 내셔갖고 답사를 더 많이 다녀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지역 할까요? 미리 예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고를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뭘까? 제일 재밌었던 아니면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고요. 네. 한번 잠깐만 네. 보시면은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똑같이 후암동이었는데요. 네. 요거는 재밌었던 이유는 기사에 나온 사진 한 장을 네. 이곳이 어딘가 너무나 궁금해서 내가 주소 없이? 네, 주소 없이. 주소 없이 찾아갔다고요? 네. 그 얘기 다음 시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물찾기 맞네. 네, 맞습니다. 보물 찾았습니까, 결론은? 네, 찾았습니다. 예, 보물 찾은 얘기 다음 주에 한번 할 테니까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